축산, 검협전. 56화 동문회합. 염선을 만나 명을 받들어 아미산으로 돌아가고 동문을 만나 성부로 가는 길을 뚫으려 의논하네. 잠시 후 검수를 익히지 못한 이영경과 구지선이 금안신조를 타고 먼저 아미산으로 출발했다. 나머지 네 사람은 금안신조를 호위하듯 전우좌우에 바짝 붙어 날았다. 금안신조는 원래 웬만한 검광보다 빨랐지만 두 소녀가 강한 바람을 이겨내기 힘들까봐 조금 천천히 날았다. 재영운 일행은 금안신조와 나란히 속도를 맞추었다. 한편 아직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은 재금선과 신양나는 새로 만난 동문소녀와 금안신조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금안신조 곁에 딱 붙어 날며 수시로 이영경과 구지선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이영경은 구지선 등에 얼굴을 붙인 채 한두 마디 간단히 대꾸할 뿐이었다. 금안신조가 조금 속도를 늦추기는 했어도 여전히 빠르고 맞바람이 강했기 때문이다. 앞에 앉아 금안신조 날개 쭉지를 꽉 붙잡고 버티는 구지선은 대꾸는커녕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었다. 원래 구지선은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 그래서 교수 등의 요법에서 풀렸을 때 순결을 잃고 철저히 짓밟혔음을 알고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죽을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영경과 동행하고 재영운 일행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대부분 저보다 어린데 출중한 외모는 물론 하나같이 실력이 대단해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 않는가? 부럽다 못해 존경스러웠고 종국에는 나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다. 아미산에 도착하면 꼭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야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차에 신양난과 재금선이 다가와 이것저것 물었다. 사력을 다해 버티느라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혹여 무례해 보일까봐 식은땀을 흘려가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었다. 이와 달리 이영경은 마냥 기쁘고 신났다. 실력이 뛰어난 동문이 한꺼번에 넷이나 생겼고 앞으로 아미산에서 함께 지내면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 테니까. 재금선과 신양난이 금안신조를 어떻게 만났는고 묻자 구지선 등 뒤에 숨어 바람을 피하며 신나게 조잘거렸다. 아버지가 알아놓은 이야기로 시작해 망창산 달밤에 백골광씨와 자줏빛룡을 만나 고군분투한 일, 산요괴와 목발을 물리쳐 말곰을 구하고 영특한 성성이가 자신을 따르게 된 일, 마지막으로 재영운 일행을 만나기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쉬지 않고 떠들었다. 재금선과 신양나는 또 다른 독수리가 말하는 성성이를 아미산으로 데려갔다는 말에 크게 들떴다. 재영운과 나란히 날던 주무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띄엄띄엄 듣다가 점점 흥미가 생겨 재영운까지 끌고 가 귀를 기울였다. 이때 금안신조가 양날개를 활짝 펼쳤다. 날개 하나가 문짝만 해서 여러 명이 올라타도 충분할 것 같았다. 비검을 다루는 데 익숙해 떨어질 걱정이 없는 주무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에 검광을 거두고 금안신조 날개에 올라탔다. 금안신조가 오른쪽 날개에 사람이 올라탄 것을 알고 힐끗 돌아보더니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꾸우꾸우 울었다. 이를 지켜보던 재영운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균형이 안 맞잖아. 주삼에는 편하겠지만 그만 사형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금안신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주무는 잠시 바람을 맞으며 안정성을 확인한 후 재금선을 향해 씩 웃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뜻을 알아차린 재금선이 검광을 거두고 왼쪽 날개에 올라탔다. 옆에 있던 신양난도 옳다구나 싶어 얼른 따라탔다. 금안신조는 몇 명이 올라타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이영경이 혼자 비검을 탄 재영운이 마음에 걸려 올라타라고 선짓했다.
재영운이 빙긋 웃으며 다가왔다. 그만 사영이 너무 힘들 거야. 괜찮아요. 아직 자리 많아요. 이쪽으로 올라타서 제 허리를 꼭 잡고 앉아요. 이렇게 몇 번이나 권하니 더는 거절할 수 없어 균형도 맞출 겸 이영경 뒤에 올라탔다. 그만 신조는 무겁지도 않은지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안정적으로 날았다. 신양난과 이영경이 잇따라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6사람 모두 그만 신조를 타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벼랑간 날카로운 독수리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저 멀리 푸른 빗줄기가 유성처럼 긴 꼬리를 남기며 휙 지나갔다. 잠시 후 전방 구름 사이로 삑 소리와 함께 일장이 넘는 은빛 날개를 활짝 펼친 옥로가 나타나 번개같이 푸른 빗줄기를 쫓아갔다. 그만 신조가 고도를 높이고 옥로를 향해 여러 번 길게 울었다. 옥로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푸른 빗줄기를 포기하고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돌렸다. 가까이 와서는 그만 신조와 나란히 날며 울음소리를 주고받는데 턱 친밀해 보였다. 옥로는 그만 신조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번뜩이는 붉은 눈빛이 매우 강렬했다. 온몸을 덮은 은색 깃털이 햇빛에 번쩍거려 절로 감탄이 나왔다. 저 hen 독수리도 아미산에서 같이 지내나요? 이영경이 대답하기도 전에 재금선이 옥로를 향해 훌쩍 뛰어올랐다. 그만 신조처럼 온순한 줄 알고 올라타려던 것인데 옥로가 느닷없이 방향을 빠져나갔다. 만약 비검을 다루지 못했다면 그대로 추락해 뼈도 못 추릴 뻔했다. 에이, 죽을 뻔했잖아. 날짐승 주제에 감히? 창피하고 화도난 재금선이 반드시 옥로에 올라타 제압하겠다는 일념으로 검광을 타고 뒤쫓았다. 주문과 신양난도 동참하고 싶어 엉덩이를 들썩였다. 그러나 조금 더 세상 경험이 많고 생각이 깊은 재영우는 웬만한 검술 실력으로는 백미의 독수리를 상대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방금 푸른 빗줄기를 쫓는 모습에서 옥로의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에 경거망동할 수 없었다. 서둘러 재금선의 무례함을 꾸짖고 주문과 신양난에게도 주의를 준 후 옥로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제 동생이 아직 어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미산에 도착하는 대로 벌할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삐익 옥로가 대답하듯 길게 울부짖었다. 재영운이 재금선을 불러들여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 재금선은 매우 못마땅했지만 조금 전 어머니가 누나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거듭 당부했던 터라 대들지 못했다. 더구나 얼마 전부터 누나에게 꼭 배우고 싶은 구결이 있어 계속 조르는 중이라 얌전히 앉아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영경의 이야기도 끝나서 한동안 조용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날아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아미산에 도착했다. 대략 이경에서 삼경으로 넘어가는 시각이라 달과 별이 제법 밝았다. 일찌감치 석굴 밖에서 기다리던 성성이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을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성성아, 흰 독수리가 데려다 준 거야? 데려다 준 거야? 성대가 완전히 풀려 말문이 트인 성성이가 제 말을 따라하자 이영경이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때 재금선이 불쑥 끼어들었다. 사매가 말한 그 성성이구나. 우와, 덩치가 엄청나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만 신조는 사람들을 내려준 후 옥로와 함께 주변 하늘을 맴돌고 이영경은 손님들에게 동굴 입구를 가리키며 들어가자고 말하였다. 주인의 뜻을 눈치챈 성성이가 냉큼 달려가 동굴 입구를 막은 바위를 밀어냈다. 어머, 제가 바위도 안 치우고 들어가시라고 했네요. 이 녀석, 진짜 똑똑하죠? 이영경이 멋쩍게 웃자 재영운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모두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너무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우리는 아직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 앞장서기만 해. 네. 이영경이 성성이와 함께 먼저 동굴에 들어가 등불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보따리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석굴 안쪽에서 절인 사슴 고기를 가져왔다. 잠시 쉬고 계세요.
그만 사형이랑 흰 독수리에게 이것 좀 주고 올게요. 그러고는 동굴 밖으로 나갔다. 다들 구경하고 싶어 가만히 있는 재영운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졸랐다. 이때 구지선은 온종일 그만 신조를 타고 오느라 온몸이 쑤시고 늘어지는 데다 계속 어지러웠다. 마침 돌침상이 눈에 들어오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 마음을 눈치챈 재영운이 구지선에게 누워서 쉬라고 말하고는 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구지선은 침상에 누우려다가 겉면에 영경 동생에게라고 적힌 서신 한 통을 발견해 옆에 잘 챙겨두었다. 그리고 쓰러지듯 누워 이내 깊이 잠들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이영경이 독수리에게 고기 먹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만 신조가 부리와 발톱을 동원해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동안 옥노는 가만히 기다릴 뿐 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재금선은 자기를 태워주지 않은 옥노가 얄미우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여 사슴 고기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옥노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푸드덕 뒤로 물러섰다. 재금선이 몇 번이나 쫓아갔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였다. 재영우는 또 옥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동생을 말렸다. 이미 돌을 완성해서 속세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강요하면 어쩌니? 해지기 전에 열매라도 따놓을 걸 그랬네. 아, 성성이에게 따오라고 할까? 열매는 먹을지도 모르잖아. 이영경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보따리에 있는 죽어 9개, 죽대뿌리, 잣이 떠올랐다. 두 독수리가 금방 떠나려는 듯 길게 울부짖자 서둘러 석굴로 뛰어갔다. 구지선이 자고 있길래 이불을 덮어주고 보따리에서 죽어 4개, 죽대뿌리, 잣을 꺼내왔다. 채식만 하지요? 이건 주과라는 귀한 열매인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대요. 오는 길에 많이 나눠주어서 9개밖에 안 남았는데 2개는 먹고 2개는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주세요. 남은 5개는 손님들한테 줄 거예요. 과연 사양하지 않고 다가와 2개를 받아먹고 고마움을 표하듯 휙 길게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발톱으로 나머지 죽어 2개를 움켜쥐더니 휙 돌아서서 훌쩍 날아올랐다. 그만 신조도 뒤따라 날아갔다. 두 독수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빛 사이로 모습을 감추자 재금선과 신양난이 크게 아쉬워했다. 독수리들이 돌아올까? 그만 사형은 원래 이름이 불로인데 백미사조가 저한테 주었으니 돌아올 거예요. 흰 독수리는 원래 사조가 기르는 영물이에요. 그만 사형을 배웅하고 사조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다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후 돌아온 것은 역시 그만 신조뿐이었다. 이영경이 그제야 손님들을 다시 석굴로 청해 주과를 하나씩 건넸다. 지선 언니는 이미 여러 개 먹었고 하나는 영남 언니 몫으로 남겨두려고요. 이렇게 귀하고 영험한 선과인 줄 진작 알았으면 저팔계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 않았을 텐데 아까워 죽겠어요. 이영경의 너스레에 다들 깔깔 웃고는 천천히 주과를 음미했다. 그만 신조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그대로였다. 다 먹은 후에도 달콤한 맛과 향이 입안에 오래도록 감도니 과연 선과다웠다. 재영운이 뒤늦게 석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석실이 여러 개이고 돌로 만든 침상, 탁자 화덕까지 웬만한 살림살이가 다 있었다. 그윽한 바깥 경치만큼 안에도 훌륭했다. 문득 저 아래 있다는 응벽에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 내일 바로 길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러고는 등불에 비친 이영경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선풍 도굴의 성격이 시원시원한 데다 눈빛은 캄캄한 겨울밤을 홀로 밝히는 샛별처럼 맑고 밝았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수년간 수련한 사람보다 공력이 깊어 보이네. 양난과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어. 어머니 말씀이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다더니 정말 대단하구나.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